안녕하십니까, 장기표입니다. 그 해수부 이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이모 씨라 합니다. 이모 씨. 사실 저는 이 이모 씨라 하면 안 됩니다.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어쩐지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 이름을 떳떳하게 밝혀야죠. 안 밝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. 마치 안 밝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로 범죄자 이름을 안 밝힙니다. 범죄자. 이 범죄자로 은근히 지금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. 저는 그래서 이모 씨라는 분의 형님이라도 자기 동생 이름을 떳떳하게 저는 밝혔으면 좋겠어요. 근데 왜 안 밝히느냐? 이 월북자로 자꾸만 몰기 위해서. 그럼 왜 월북자로 몰라 그러느냐?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월북자로 몰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. 월북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. 근데 왜 모느냐?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모면해 주기 위해서 월북자를 자꾸만 옹호하느냐? 월북자로 옹호하느냐? 월북자 인권을 너가 옹호하느냐?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이거 월북자로 좀 은근히 몰고 있습니다. 사실 다른 거 긴 말씀을 생략하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21일 이 사람이 말하자면 실종 상태에 간 것은 21일 11시고 이 사람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은 22일 오후 3시 반이었습니다. 3시 반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정부가 그때는 설사 우리 정부가 알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 9시 그래가지고 이제 9시 반 9시 40분 6시간 10분 후에 북한 당국에서 뭘 발표했느냐면 남한에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걸 신원을 물어보니까 뭐 대한민국 뭐라 그래서 우리가 사살해가지고 시신을 불태웠다. 나중에 이게 거부했는데 부인했는데 이게 아마 그대로일 겁니다. 다 그 보고했다고 뭐 감청 때문에 저는 감청 때문에 알아냈다기보다도 북한에서 이렇게 저는 일부러 우리나라의 첩보망에 걸려들 수 있도록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랬잖아요. 북한에서 이 현장에 있는 이 사람을 발견한 군인 부대장이 상부에다가 뭐라고 하니까 사살하라. 그러니까 사살하라고요. 왜? 이 사살이라는 게 참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. 반문했다는 말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? 반문한 거예요. 그렇도록 이 엄중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 다음날 그러니까 23일이죠. 23일 오전 2시에 새벽에 NSC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. 이 중대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부르지 않으면 됩니까?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동안 회의 끝내고 다음날 아침에 8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이 중대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한 건지 보고를 했는데도 조치를 취했지 않아가지고 비난받을 것 같아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 건지 그 둘 다가 문제가 있습니다. 보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중대 문제죠.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 그런 국정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것일 것이고 또 보고를 받고 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또 잘못된 거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잘못했습니다. 그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해경에서 이 사람을 이 월북으로 간주하는 정확한 표현은 자기들 판단이라고 했습니다. 판단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북한 당국에서 이 사람의
신상을 다 알고 있더라. 당연히 알죠. 그 6시간 동안 억류하고 있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이에 뭐 누구냐 물어보고 다 그거 알았다고 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북한에 신상을 당연히 알려야지. 그것이 어떻게 월북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까?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도대체 이 사람들이 국민을 알기를 바보로 하는 건지. 그 다음에 또 구명조끼. 아니 그 바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요, 물론 구명조끼를 평소에 안 걸치고 안 입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입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? 원칙이지. 구명조끼 입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월북한 거다, 이렇게 말합니다. 또 하나는 이 사람이 표로 했다면, 즉 일부러 월북으로 가지 않고 38km까지 그리 안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까운 데로 표를 했을 텐데, 저쪽으로 간 거는 자기가 일부러 인위적인 노력으로 갔다. 이 사람이 만약에 월북을 하려고 그랬다면 뭐 한대요? 38km까지 떨어진 곳으로 왜 헤엄치가 갑니까? 이 사람이 그 지역을 맨날 순시를 하니까 잘 아는데, 얼마인지 한 10km 이내 4, 5km 되는데도, 그렇잖아요. 지금 강화도에서는 헤엄치가지고 임진강으로 헤엄치가 넘어가면 아주 가까운 거리로 넘어갈 수 있다는데요. 뭐한데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38km까지 왜 가겠습니까? 왜 그런 거리로 월북의 코스를 거리로 잡겠습니까? 말하자면 이 정부, 해경이 이 사람이 월북했으리라고 보는 그 근거가 한 개도 맞는 게 없어요. 한 개도. 근데 이 월북으로 간주합니다. 그 다음에 이게 확실하지 않은데요, 월북하러 간주하는 것 자체가 자기 공무원인데, 이것 자체가 이제 나쁜 놈들 아닙니까? 이게 월북을 확인하지 않는데 어쩌다가 그런 말이 흘러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, 혹시 월북한 거 아니냐, 이런 말이 추측성 발언, 추측성 기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, 정부 기관이요, 국민들한테 발표하기를 월북으로 판단된다, 무슨 근거로 이런 판단을 합니까? 더욱이 또 북한에서요, 만약에 월북을 했다면은 북한에서도 사살했다는 것도 또 웃기는 일 아닙니까? 이게 저는 그런데 월북을 했든 안 했든 이 북한에서는 하여튼 지금은 사살 안 했다면 사살했습니다. 왜? 남북 관계를 단절하고 싶었기 때문에. 어쨌든지 하여튼 이유에 맞지 않는, 타당성이 없는 이유를 내세워서 말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을 월북으로 간주하는 이 정부는 정말 파렴치한 정부입니다. 자국민을, 또 자기 직원을 보호할 의사가 전혀 없는 그런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 정말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사항은, 북한에서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는 이런 통지문을 보냈을까요? 이건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. 더욱이 북한이 그 통지문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. 뭐라 그러니까 북한 통지문에 의하면 남한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도대체 누구냐, 그러니까 대한민국 누구 얼버무리더라.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고 나서 찾아니까는 행방이 모연해서 도주하는 것 같아서 그냥 총으로 쏘았을 뿐이다. 만약에 그렇다면 북한에서 그리고 그건 또 수칙에 따라서 그 경계 수칙에 따라서
도망가는 것 같아서 총을 쏘았을 뿐이다. 그러면 북한에서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?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 통지문은 왜 보냅니까? 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게? 사과 통지문을 보냄으로써 오히려 자기네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?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가 있을 수가 없죠. 저는 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는 당사자들만이 아는데, 그러나 저의 이 추측은 그냥 괜히 하는 추측은 아닙니다. 굉장히 이럴 개연성이 있습니다. 뭐냐? 저는 박지원 장관을 통해서 북한에게 엄청난 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. 이 사건이 이전에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으로 시킨 것 자체가 북한과의 관계를 좀 한번 뚫어보기 위해서 돈을 주는 창구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으로 시켰다고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? 이 사람이 지난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 때 돈 4억 5천만 달러 준 창구였거든요.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주었습니다. 이렇게 볼만한 근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이 통지문이라는 거, 이거를 발표한 날이, 청와대가 발표한 날이 이번 9월 25일이었습니다. 9월 25일 오후 2시였는데, 그러고 나서부터 통지문 발표하고 나서 조금 더 있다가요, 그로부터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전에 있었던 9월 8일 날도 9월 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태풍 피해, 홍수 피해의 위로의 뜻을 전하는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냈고, 또 김정은 위원장은 그로부터 나흘 뒤에 12일 날 남한에 또 뭐 통지문을 보냈는데, 그 통지문 전문을 또 공개를 했어요. 그 공개된 거 보면은 그냥 단순히 대통령과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만이 아니라 뭐 대통령 내외분 아주 참 잘 있기를 바란다, 아주 이 인포멀, 즉 이 사적인 얘기까지 곁들여서 아주 참 인정이 넘치는 그런 편지를 주고받았어요. 그런 편지를 9월 8일 날 보낼 때는 저쪽에서 답장이 없을 수도 있어서 공개를 안 했다 하더라도 12일 날 답장을 받았으면요, 이 정권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정권입니까? 그때는 공개를 안 했어요. 왜 공개를 안 했느냐? 돈 주고 주고받은 거거든요. 공개하기가 민망스러운 거예요.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또 추측인데, 제가 여기 제 추측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. 저는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생각한 바를 말을 해야지. 그거에 따른 책임이 무서워서 말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? 어찌 되느냐? 이걸 또 그다음에 25일날 그 통지문이라는 건 어찌 되느냐? 25일 아침에 아마 받은 거예요. 박지원 원장이 그 통지문을 받아가지고 바로 청와대로 달려갔어요. 문재인 대통령한테.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어디 파주인가 어디에 10시에 어디 행사에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가서 만나가지고 주었습니다. 그럼 박지원 씨는 뭐냐? 또 한 건 한 겁니다. 왜 그 통지문이, 물론 국정원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, 국정원으로 가고, 국정원으로 갔으면 국정원에서 그냥 청와대에다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왜 박지원 씨가 그걸 또 일부러 들고 또 청와대까지 갑니까? 다 이게요, 돈 주고 한 겁니다, 이게. 요 과정은 어떠느냐? 처음에는 북한에서도 그 통지문에서 밝힌 대로 물어도 대한민국 무활락하고 얼버무리고 도주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총으로 쏘았다, 이게 아니고 처음에 발표한 대로입니다. 우리 군이 처음에 발표한 대로 와서 대화를 좀 하고 상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6시간 동안 6시간 후에 사살하라는 지시를 받고, 사살하라는 게
사살하라고요? 이렇게 되묻기도 했어요. 그 지시를 받고 사살을 하고 연유를 발라가지고 불에 태웠다. 이게 사실입니다. 이게. 근데 이렇게 알려진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, 한국에서, 남한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이 비무장 군인을 표류되어 온 뭐 어쨌든지 하여튼 바다에 그 수십 킬로미터로 온 사람이 무슨 무장을 해가지고 왔겠습니까? 살기 위해서 살려달라 해야 될 판에 그런 사람을 사살을 하고 그것도 시신을 불에까지 태워서 없앴다. 엄청난 비난이 가해지거든요. 또 이런 비난이 지속되어 가지고는 박지원 씨가 구상하는 거, 즉 돈 갖다 주고 남북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이게 어렵잖아요. 그래. 앞으로 그냥 돈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나 해놔놓고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박지원 씨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내가 또 돈도 갖다 줄 수도 없다. 그러니 말하면 미안하다는 사과문을 하나 써보내라. 그러니까 사과문은 아니고 통지문으로 보냈는데 저는 이거는요 북에서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뭐 북한에서는 노동당은 노동당이라 쓰고 또 핏자국이라고 하는 또 뭐 혈흔이라고 쓰고 그 외 여러 가지 북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말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작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저는 이걸 조작은 할 수가 없죠. 왜냐하면 만약에 조작으로 이게 통지문 받았다 하면 북한에서 금방 무슨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되죠. 그걸 어떻게 여기서 북한에서 안 받은 거를 조작을 할 수 있습니까?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자꾸만 이 박지원 씨가 쫄카되니까 이거 이번에 뭔가 해명하는 사과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도저히 지금 남한 국민들의 이 북한에 대한 이 분노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원만하게 할 수가 없고 원만하게 하지 못하면 내가 돈도 못 갖다 준다. 그러니 뭔가 하나 보내라. 그러니까 그럼 너가 그럼 원하는 바로 하나 써보라. 내가 도장 찍어주겠다. 결제하겠다. 그래서 여기서 북한하고 뭐 내통을 해가지고 뭐 선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요컨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자기의 진심이 담긴 그런 통지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북한 노동당도 노동당이라 안 하고 노동당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. 요컨대 이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즉 이 북한의 이런 이 사살 또 시신을 불태운 데 대해서 남한 국민들의 분노를 무마시키기야만이 앞으로 돈도 갖다 주고 남북 관계도 좋게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박지원 씨가 SOS를 쳤다고 생각합니다. 도저히 이거 이대로 오래 가면 안 되니 그래서 뭘 보내라. 내가 돈을 얼마를 더 주겠다. 여기에 돈은요 최하 1억 달러입니다. 몇 천만 달러 가지고는 안 됩니다. 이미 몇 억 달러.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국민 여러분, 제가 이것을 굳이 이런 식으로 저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남북 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.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.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오히려 북한을 자꾸만 더 키워가지고 우리 남한의 안보가 더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. 이 정권이 그냥 돈을 갖다 주가지고 대화와 교류를 하고 뭐 통지문을 보내기 위해서 사과를 하게 하는 것이 남북 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고자세 말하자면 이 무기를 강화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오히려 남북 관계가 위험한 상태로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. 이게. 저는 그래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문제지만 특히 문재인 정권이 박지원 실장을 앞세워서
돈으로 가지고 억지로 남북관계를 좀 좋게 한다고 하는 것, 이거는 좋아지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고, 이는 마침내 남한의 국가 안보를 더 위태롭게 하는 거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국민 여러분,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제가 상당한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건방집니다만 통찰력을 가지고 하는 말이고, 이 말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집니다. 도저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가 아니고는 앞서 말씀드린 뭐 통지문 뭐 미안하다 이런 말이 도저히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을 이해하심으로써 결국 이 정권의 잘못을 감시하는 최종적인 책임은 국민에게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의 그 깊은 이해와 또 그에 따른 감시가 있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